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들을 더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는 솔라 에너지 설치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재밌게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솔라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솔라 에너지는 상업용과 가정용이 있죠. 그래서 제가 상업용이나 가정용이나 원리는 비슷하지만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가정용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솔라 패널을 지붕에 많이 올리잖아요. 그거는 꼭 지붕에 올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외곽지에 사는 지역들은 그 땅에 넓기 때문에 그 마당에다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도시 같은 경우는 장소가 협소하고 태양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지붕에 많이 설치를 하죠. 가장 심플한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지붕에 설치한 솔라 패널이 있죠. 그 솔라 패널이 태양광을 받았을 때 에너지를 축적을 해요. DC 볼테이지로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고 이걸 실제로 저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AC 볼테이지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 장치를 인버터라고 하지요. 그래서 인버터를 통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메인 브레이커를 통해서 가정집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이제 각종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에너지 생산량이 많을 때는 백업 배터리로 축적을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댁에 설치하는 실제 백업 배터리는 굉장히 크죠. 대표적인 예가 테슬라 백업 배터리예요. 그걸 벽에다 설치를 하죠. 그리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백업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집안에 환자가 있어서 정전이 되면 안 되는데 불가피하게 정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전봇대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전선이 끊어져서 혹은 뭐 폭풍이 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전력 공급이 되지 않았는데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제너레이터라든지 해서 그 전기를 계속 공급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요금이 가장 비싼 시간대를 피해서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즉 무슨 얘기냐면 솔라가 전기를 많이 생산해서 백업 배터리에 충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배터리를 충전을 시킨 다음에 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재사용하는 방법을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솔라 패널이 생산하는 전기량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전기량보다 훨씬 많을 경우는 어떡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 전기를 남은 전기를 다시 전기 회사로 돌려보내겠죠? 그러면 그걸 넷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전체 생산량을 보내는 게 아니고 사용하고 남은 것만 보내기 때문에 네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솔라 패널이 생산하는 전기량보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전기량이 더 많아서 전기가 모자랄 경우에는 어떠죠? 그럴 경우에는 전기 회사로부터 전기를 더 갖다 쓰겠죠? 그럴 때 이거를 컨섭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컨섭션과 넷 제너레이션의 기본 원리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모자른 전기를 갖다 사용하는 거를 컨섭션이라고 부르고요. 남은 전기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를 넷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를 아셨어요. 만일 여러분의 전기 빌에 솔라에 대한 크레딧이 지로로 나올 경우에는 몇 가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솔라가 총 생산한 전기량은 인버터가 데이터를 갖고 있겠죠. 남은 전기를 다시 전기 회사로 보낼 때는 이 미터기를 통해서 보내잖아요. 자, 그러면 인버터는 솔라 컴퍼니가 관할을 하고 미터기는 전기 회사에서 관할을 하죠. 그러면 솔라에서 총 생산한 전기 데이터는
솔라 컴퍼니만 볼 수가 있고 전기 회사는 실제로 남은 전기만 보내는 데이터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솔라가 제대로 생산이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넷 제너레이션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솔라를 갖고 있어서 빌에 크레딧이 많이 보여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솔라 크레딧이 지로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은요. 솔라 패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솔라 패널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받는 인버터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데이터를 주지 않기 때문에 크레딧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또 다른 원인으로는 사용하는 전기량과 솔라가 생산하는 전기량을 비교를 했을 때 사용하는 전기량이 솔라가 생산하는 전기보다 훨씬 많을 경우 지로로 나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의 솔라가 200kW를 생산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전기가 총 400kW면 400에서 200을 빼면 200을 더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200이 보여지지 않는 거고요. 그게 지로로 보여지면서 200이 추가로 청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et generation이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예로는 솔라 패널의 생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솔라 패널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25년을 라이프 텀으로 보는 거예요. 해가 지날수록 생산력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25년 동안 100%를 솔라가 생산할 수가 없겠죠. 점점점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떨어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빌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였지만 나중에는 이게 80%, 70%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생산력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거하고 생산력이 덜 떨어지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솔라 패널을 선택하실 때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동영상은 솔라의 전반적인 기본 원리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렸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솔라 업체를 선정하는 거에 대한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